농업의 핫 이슈를 탈탈 털어 농업의 현재를 정의하고 색다른 농업을 제시합니다. 대국민 농업상식 레벨업 프로젝트 인터러뱅 3D.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터러뱅 출연자 여러분 좀 멀리서들 오셨는데요. 한 분은 밀양에서, 한 분은 전주에서 모셨습니다. 우선 밀렛을 담당하고 계시는 고지연 연구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농경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전주에서 오신 이동현 연구사입니다. 안녕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지 못했던 곡물들이 슈퍼푸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방송에서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바질 씨앗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냥 씨앗인데 이것을 물에 불리면 개구리알처럼 이렇게 탱글탱글해집니다. 그러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마시는 게 버블티에 들어가는 그 버블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커지는데요. 그렇게 커지다 보니까 포만감이 상당히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은 혹시 생각나시는 특이한 씨앗 같은 게 있으신지? 저는 아마란스가 생각이 나요. 그 잎사귀는 채소로 먹는데 그 곡식은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해서 슈퍼푸드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꽃에 꽃말이 시들지 않는 꽃도 영원한 꽃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걸 먹으면 제가 좀 늙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서. 그게 꼭 그 연구사님뿐만 아니라 저도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 많이 갑자기 이렇게 가슴 속으로 뛰어들어오는 아마란트 잘 기억하겠습니다. 동서고금으로 다 그 남자의 힘, 그 다음에 이게 장수 이런 건 뭐 공통적으로 원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요. 유니크한 그 패션 테러리스트 우리 이동현 연구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패션이 아니고 헤어 아닌가요? 아, 헤어? 네. 패션도 테러예요. 헤어만 테러인 줄 알았구나. 뭐 좋습니다. 이게 뭐 전 특정 씨앗이라기보단 있잖아요. 그 도정이 덜 된 곡물을 통칭하는 홀그레인, 통곡물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이 이제 먹기를 주저하는 게 곡물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은 곡물류 중에서도 정제되어 있는 하얀색 그걸 이제 탄수화물 섭취를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사실은 통곡물은 이제 소화를 촉진하기도 하고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는데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드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꾸준히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 우리 현미 같은 거죠. 이게 도정이 덜 된 곡물들을 먹으면 아무래도 건강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러뱅 3D 시간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곡물들, 또 곡물과 비슷한 씨앗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소개를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밀렛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고대로부터 굉장히 우리가 쌀이라든가 보리라든가 이런 것보다 더 먼저 사람들이 이용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은 다시 주목받으면서, 예, 그래서 고대작물이라고, 옛날 사람들이 먹었다고 해서 고대작물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어로는 밀렛이라고 하는데, 네,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밀렛은 하나의 작물이 아니고 벼보다는 더 작은 그런 화분과 작물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조나, 기장, 피같이 알갱이가 작은 그 벼의 사촌쯤 되는 그런 작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듣기에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밀렛은 그 신석기 시대부터 전 세계에 걸쳐서 아주 널리 재배된 그런 작물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아프리카라든지 인도 쪽의 그 반건조 시대 지역의 사람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생명과 같은 그런 곡식이고요. 네. 아무래도 밀이나 쌀 같은 거 많이 보셨으니까 쉽게 아시는데, 이제 밀렛이라고 하면 지금 고영권 선생님이 갖고 오신 요 앞에 있는 것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쉽게 보지 못한 곡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 밀렛 분야에서도 소위 잘 나가는 메이저라고 하는 곡물들이 따로 있다고 하던데. 예. 우리에게 친숙한 게 이제 밀렛 그러면 이제 조하고 기장 정도거든요. 근데 세계적으로는 이제 진주조, 조, 기장, 손가락조가 유명합니다. 진주조 같은 경우는 세계 밀렛 생산량의 이제 40%를 차지하는 밀렛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 같은 경우는 이제 강아지 풀을 닮은 꼴입니다. 송글송글 이제 알알이 이렇게 맺혀 있는 게 특징이고요. 많이 있고요. 예. 기장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세 유럽의 주식으로도 쓰였죠. 수양버들 모양으로 이제 늘어지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손가락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앞에도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아기들 손을 이제 고사리 손이라고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손가락조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 손을 많이 닮았죠. 예, 요런 정도까지가 있습니다. 예. 보니까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손 예, 오므리고 있는 그런 모양이네요.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맨 처음에 얘기하셨던 게 조나 기장 같은 경우 우리 조상들도 많이 먹던 친숙한 거 있는데 오곡밥에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새는 제주도에서 또 이 조로 만든 오메기 떡이라는 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그 밀렛을 이용한 음식들이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게 좀 있나요? 다른 지역에서는 경상도에 있는 묵조밥을 들 수가 있는데요. 도토리 묵어가 야채랑 조가 합쳐서 어울려진 그런 음식이 되겠어요. 또 함경도 쪽에서는 가자미 식혜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맛있는 식혜가 아니라 가자미에 조를 넣어서 약간 발효시킨 반찬처럼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 이북지방에서 많이 먹는 음식들이 그런 게 있죠. 강원도에도 식혜가 있고. 근데 이 조라는 거 상당히 독특한데 뭐 조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예, 그 조바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바심. 그러니까 조를 타작하는 풍경을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바심이라는 게 타작하다라는 우리 순우리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가 이제 그 다른 곡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잘 벗겨지지 않으니까 타작할 때 잘 벗겨지지 않으니까 도리깨질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이제 사람 마음이 급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배는 고프고 시간은 없고 그래서 이제 자꾸 마음이 급해진다 해서 조바심이라는 말이 쓰인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동현 연구사답지 않게 예. 누가 써준 거죠? 네. 다른 종류에 대해서 저도 조바심이 나는데요. 예. 마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지금 보시면 요게 피인데요. 요게 피인데 이게 사실은 원산지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때부터 주식으로 쓰였고 우리나라 오곡에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이제 3,000년 전부터 인도에서 재배됐다는 코도 밀렛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는 7,000년 전부터 푸니오라는 밀렛이 생산되었었다고 합니다. 박사님 지금까지 다양한 밀렛 종류들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제 개인적으로 특별히 좋아하시는 밀렛들이 있으신가요? 맛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영양분 때문에 꼭 섭취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시청자 여러분께 몇 가지 좀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기장이요. 예, 식당 가면 우리가 조밥이라고 하는 그 밥을 봤는데 사실은 그게 조가 아니고 이제 기장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도 좋습니다. 이게 그 우리가 쌀만 먹었을 경우에는 쌀룬이 떨어지면서 영양분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기장 같은 게 들어갈 경우에는 상당히 뭐 당뇨라든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라든가 이런 데에 그 기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같이 드시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손가락주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인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건데요. 이 안에 지금 우유의 3배에 해당되는 칼슘 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기 어린이라든지 또 노인분들에게 매우 좋은 곡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손가락주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먹는 거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먹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재배가 되고 있지는 않고요.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우리나라에 재배하기 알맞은 손가락주 품종을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고요. 2, 3년 안에 곧 마켓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일단 기장이나 차조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유통 3사, 그러니까 하나로마트를 제외하고 이마트, 롯데마트, 그 다음에 홈플러스 요 3사의 그 관계자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나라 잡곡 매출의 약 10%를 조기장 그리고 조기장 등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2015년까지 그 향후에도 계속 시장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기장 같은 경우는 키로당 11,000원 정도, 그리고 차조 같은 경우는 14,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보면 옛날에는 흰 쌀밥이 이제 부의 상징이었고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밥에 고깃국 뭐 이런 표현도 있었을 정도인데 요새는 오히려 부자일수록 밥 색깔이 이렇게 다양하고 어둡고 뭐 컬러풀하고 뭐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제 세계 밀렛 시장은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나요? 밀렛은 지금 현재 약 3,100만 헥타르에서 3천만 톤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생산과 소비를 하고 있는 나라는 인도예요. 인도에서 전 세계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나머지 나라들은요, 나이지리아나 에티오피아, 그리고 또 중국과 같은 나라도 상당히 밀렛의 생산량이 많습니다. 인도가 많이 재배를 하고 많이 먹는다고 얘기를 해서 말인데요. 그 인도에는 이 밀렛을 기적의 작물로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다면서요? 예. 미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미미라고 해서 밀렛 네트워크 오브 인디아라는 그런 단체가 되겠어요. 발음 좋아요. 예. 죽였어요. 그 단체는 그 농업인이라든지 또 시민단체, 과학자들 이렇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단체인데 거기서는 밀렛과 관계된 재배라든지 컨설팅 그뿐만 아니라 정책까지도 관여를 해서 그 밀렛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에 있는 그 미니와 같은 단체들은 밀렛이 기후 변화에 상당히 적응성이 좋은 작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도의 식량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작물이라고 해서 그쪽에 관점을 두고 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율은 굉장히 급속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지구 환경이 또 파괴되는 속도도 그만큼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량을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좁아지면서 안보가 점점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인도는 그렇게 슬기롭게 자신들이 늘 먹던 그 작물을 이용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은 또 어떻게 먹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예, 밀렛이 사실은 중세 유럽에서는 그 포렌타라고 해서 기장 주거 형태로 이용돼서 주식으로 이용되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약 연간 9kg 정도, 그 정도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최대 생산국인 인도 같은 경우는 차파티라고 해서 납작한 빵 형태를 만들어서 거기에 커리를 찍어 먹는 그런 형태로 주로 이용하고 있고요. 또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테프라고 하는 가장 작은 밀렛류가 있는데요. 그 테프를 이렇게 곱게 갈아서 마치 우리나라 밀전병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서 보드럽게 만들어서 각종 채소라든지 야채를 섞어서 먹는 그런 음식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우리나라의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이 한 70kg, 지금 좀 그게 안 되는데요. 고 박사님이 이전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연간 소비량이 이쪽이 한 밀렛이 60kg가 넘는 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굉장히 중요한 곡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의 밀렛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좀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 이동현 연구사한테 좀 부탁을 할까. 네, 스마트한 이동윤 연구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기장 등 밀렛류는 건강 트렌드와 맞물려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예전에 비해서는 생산과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 같은 경우는 연간 한 1,300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장, 피 등이 포함되는 기타 잡곡류라 그러죠. 여기에 한 5,000톤 가까이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게 이제 밥이랑 섞어 먹는 거다 보니까요. 요새는 저도 별로 그냥 쌀밥을 먹었던 기억이 없어요. 좀 저희도 사는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식당도 가면 좀 이름 있는 식당들은 뭐 흑미를 섞는다든지 뭐 은행을 넣는다든지 또는 뭐 기장을 넣는다든지 상당히 특색화하고 있는데요. 국내 밀렛 시장이 점점 커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럼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한 두 가지 정도 예를 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역 농협을 중심으로 브랜드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경기도 양평 같은 경우는 이제 물맑은 양평이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죠. 그렇게 하면서 잡곡 원산지에 대한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 김영 농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주 섬곡이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산지 수집상이라고 그러죠. 산지 수집상들한테 이제 그냥 생산된 그 조기장 등을 이제 그대로 밭대기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냥 판매하는 형태로 했었는데 이제 그게 거기에서 이제 농가 수지 가격이 좀 낮으니까 우리도 이제 뭔가 브랜드를 만들고 사업을 해보자 해서 이제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2011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초창기니까 9톤 정도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13년에는 이제 120톤까지 급속히 성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2년. 그러니까 한 2년 만에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네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제주에는 아주 특별한 밀렛이 또 따로 관여한 게 있다고 하는데요. 뭐 우리 역사와도 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그 스마트하지만 말은 버벅대는 이 박사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예, 스마트하지만 말은 버벅버벅대는 예, 이동현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뭐 다른 농산물이나 곡물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 그 유전자원이 많이 일본으로 넘어갔죠. 그 중에 이제 차조가 넘어가게 됐는데 이제 이게 다시 이제 우리 쪽으로 다시 이제 반환이 됐습니다. 불법 반출됐던 차조가 다시 반환이 돼서 이제 다시 새롭게 탄생하게 된 거죠. 이게 삼다찰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 얘가 역사의 주인공이군요. 예. 이게 4년 만에 제주도의 이제 차조 재배 면적의 100%를 달성하게 된 아주 획기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동현 박사 말고 이 조가 대단하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밀렛들이 주목받는 이유 또 있죠. 네. 특별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하나 들자면 역시 영양과 기능성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일단 밀렛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질의 단백질과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 등이 균형이 잡혀 있고요. 또 통곡으로 먹는 작물이기 때문에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보면은 왜 밀가루 음식을 드시면은 이렇게 배가 아프다든지 하는 알레르기성 질환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밀렛에는 그런 글루텐과 같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각각의 작물로 봤을 때 조의 경우는 수용성 비타민이라든지 칼슘 같은 게 많아서 어린이에게 매우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기장에는 그 염증을 억제시키는 작용이 있고, 또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아서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가 비타민도 풍부하고 칼슘도 많다. 그럼 뭐 애들보다 여성분들한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밀레뉴가 영양소가 또 풍부하잖아요. 제가 또 알기로는 이것이 그 C눈의 영양소들이 있는데 다른 곡물들에 비해서 이 밀레뉴는 C눈이 큰 편이라서 전체 곡물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큰 편이라서 더 영양분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는 건강을 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작물 뭐 이렇게도 불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2012년 기준 이제 FAO 통계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9억 명이 기아 상태고요. 20억 명이 영양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아나 영양 부족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는 곳이 사실은 개발도상국이거든요. 그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이제 많이 나오는 밀렛이라는 게 이제 진주조나 손가락조를 들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이 야생종이라는 겁니다. 야생종이고 야생종일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이제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어떤 이 투입제 산업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들 수 있는 게 정작 예를 들어서 100톤을 생산했다고 하더라도 소비지까지 100톤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송이라든지 저장이라는 게 워낙에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수확후 관리 기술도 굉장히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그런 이유 말고도 그 밀렛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미래 식량으로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그 지구온난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있는 고온 문제에서 밀렛은 고온에 상당히 강한 작물이에요. 그리고 또, 재배할 때 드는 그 물의 요구량이 작아서 물이 부족한 국가에서도 재배하기가 쉽고요. 또 척박한 땅에서도 굉장히 잘 자랍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를 봤을 경우에도 벼 같은 것이 재배되기 힘든 산간지라든지 경사지 같은 곳에서 조나 피와 같은 작물들을 많이 재배해 왔었고요. 또 다른 장점을 들자면은 그 재배 기간이 40에서 100일 정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짧고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작물의 같은 작부 체계로 이용하기가 좋아요. 토양의 그 이용률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배추를 심고 뒤에 짧은 기간에 뭘 심고 쌀 심고 뭐 이렇게 쉽다는 말씀인데,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식량으로서 관점에서 보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요새는 쌀 껍질이나 뭐 볏짚 뭐 보리집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다양한 용도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밀렛은 또 그런 용도가 없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물론 그 식용 이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밀렛은 일단 이상 모양이 예쁘고 독특한 게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꽃꽂이나 정원, 경관 조성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보라색 등 독특한 색상을 입힌 조경용 밀렛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경관 1, 2호 품종 등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럼 다른 소재로 이용되는 걸 말씀드릴게요. 밀렛은 재배 기간도 짧고 전분이 많기 때문에 그 바이오에탄올이라든지 바이오 플라스틱과 같은 소재로 많이 이용될 수 있고요. 또 화장품 소재로도 굉장히 좋은데요. 피는 미백과 항산화 성분이 많고요. 또 기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오일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오일 성분을 따로 모아서 에센셜 오일 형태로 만들어서 스위스의 한 회사에서는 현재 상품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이런 부분이 좀 약한데 이 밀렛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면 좀 살아날 수 있을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될지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세요. 밀렛이 사실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미래형 작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소규모 밭작물의 하나로만 인식되고 있어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거의 연구가 되지 못했었고요. 최근에서야 지금 다시 연구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인데요. 앞으로도 그 농업의 그 경쟁력 확보라든지 또 기후 변화에 대한 미래 식량의 자원으로서도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아까도 나왔지만 이제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수 있는 아이템, 그리고 또 하나 다음에 들 수 있는 것이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아이템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밀렛이라는 것이 다른 작물과 달리 이제 관계 시설이라든지 어떤 고도의 비료 투입이 필요한 작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아도 되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워낙에 척박한 토지고 관계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 농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좋은 아이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척박한 환경에도 잘 견디고요. 영양까지 많다고 하니까 소위 말하는 효자 작물일 것 같은데요. 이 밀렛 작은 나달 하나가 미래 작물로 우리나라에서도 대접받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잡곡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짧고 굵게 이동현 박사처럼 이렇게 짧고 굵게 이렇게 정리해 보시는 1cm 메시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밀레니얼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두 분 이제 각각 마무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선 스마트해 보이기만 하는 이동현 연구사. 오늘 방송 초반에 그 밀렛이 정말 작은 알갱이들을 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그 노래 하나가 떠올랐어요. 참아주시죠. 그 밀렛은 곡식인 듯 곡식 아닌 곡식 같은. 오, 맞습니까? 예. 안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고지현 연구사님. 저는 밀렛은 작지만 큰 곡식이라 하겠습니다. 이게 알갱이는 작지만 들어있는 기능성이라든지 비례 가치는 엄청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밀렛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주시고 또 자리까지 빛내주신 두 분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민 모두가 농업을 즐겨 찾기 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인터뷰 뱅 3D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